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하게 된 이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화투 컨텐츠들을 제공을 받을 수 있었고, 엄쌤을 비롯한 국내 최정상급 선생님들이 수학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 서바이벌 컨텐츠를 갖고 배우게 된다면 막힌 벽을 하나 더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이 학원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공간을 분리시키는 게 되게 마인드적으로 딱 자습실에 앉아있을 때, 아, 여기는 공부만 하는 곳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끊임없이 되새기게 되거든요. 공부 집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고, 수업하는 거랑 자습하는 게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하지정맥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데 계속 간섭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그 관리라는 거의 취지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이미 학원 환경이나 수업 장소랑 자습 장소랑 나눠 놓은 거에서부터 학생이 딱 들어왔을 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딱히 관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 입장에서 이 시스템을 바라보면은 고도로 전문화된 이 분업 체계에 대해 되게 신뢰가 생기거든요. 강의하시는 분은 강의만, 입학 상담하시는 분은 입학 상담만, 관리하시는 분은 관리만, 그걸 맡으신 분들이 되게 사명감을 갖고 저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하고 믿음이 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수업만 들으고 다른 인강이나 현강을 저는 굳이 안 다니는데 그것만으로도 딱히 시험을 준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웬만한 대치동에서 돌아다니는 콘텐츠들을 다 학원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자료를 못 받는 것에서 느끼는 소외라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말을 안 해도 요즘은 너무 수학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유명하긴 한데, 제가 서바이벌 모의고사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30번 문제도 급이 있거든요. 수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벽이 다른 30번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었었는데, 그런 니즈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걸 넘어서 풀고 나서 잔잔한 감동을 줬었던 문제가 서바이벌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숏컷이 되게 잘 만든 게, 제가 풀면서 되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거 만든 사람이 진짜 수능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문제를 배치를 해놨는데 그게 그냥 교과서식 지로3, 그다음에 미분법, 적분법 이런 식의 배치가 아니라 문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살펴봐가지고 테마별로 문제를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면은, 아, 내가 수능 수학의 한 테마를 이렇게 깊게 파고들면서 고민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바이벌 컨텐츠를 비롯해서 시대인재 학원에서 나눠주는 수학 문제들이 되게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항상 저를 그 문제들이 두들겨 패줍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맞으면서 겸손함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수능 직전에는 아무 문제도 안 틀릴 예정이니까 지금 이렇게 틀려놔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컨텐츠가 없었으면은 저는 제가 어디가 부족한지 아니면 어디를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하는데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를 계속 때려줄 문제가 안 나왔으면은 아마 겸손함을 잃고 진지하지 못한 태도로 공부를 하다가 지금쯤 또 재수학원을 알아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대인재에 들어온 강사 선생님들이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권경수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수능 수학에 갖고 있던 관점들을 많이 고쳐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오기 전부터 엄순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어려운 문제건 쉬운 문제건 되게 쉽게 풀어 나가시는데, 그게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아, 쌤이 되게 문제 쉽게 푸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는 쉽게 푸는 방법을 익히는 건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그렇게 푸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검증된 정말 대단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스스로 고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인재 학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인재 학원의 환경도 저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요. 시대인재 학원은 되게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존중을 해주거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터치를 하지도 않고 뭐 귀찮게 불러내지도 않고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되게 존중을 해주시는 게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책상이 굉장히 넓어요. 모의고사가 한 세트가 올라가는 건 기본이고 무려 두 세트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제가 책상을 되게 넓게 지저분하게 쓰는 편인데 책상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마음 편하게 책상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에 친구가 없었는데 이렇게 곳곳에 풀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외롭지 않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딴짓할 때 눈치가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 신경 써서라도 공부할 때 공부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다른 일반적인 재수학원과 달리 대치동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에 술집이니 노래방이니 이런 게 전혀 없게 되어가지고, 술집 노래방은 그냥 고등학생들밖에 없거든요, 근처에. 그래서 끝나고 바로 그대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공부할 땐 아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화투 문제를 만들어주는 데가 여기 이 학원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게 이 학원을 제가 선택을 한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와서 실제로 풀어보니까 한 회 한 회 풀 때마다 너무 슬펐던 게 내가 풀 화투 모의고사가 한 세트씩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화투 선택자들을 신경 써주는 학원과 출제자들에게 감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화투반에 딱 들어갔는데 교실 하나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어떻게 한 학원에 이렇게 화투 선택자가 많이 모였을 수 있지? 그 친구들이랑 같이 화투를 공부를 하면서 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은 전우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위로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 2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지론들이 생겼는데, 첫 번째로는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줄일지에 대해 급급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에 수능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보다는 정확성에 더 목표를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도의 개선을 목표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든 찍지 않고 본인의 확실한 근거와 함께 답을 내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공부를 하는 양에 따라서 속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수험 생활의 시작과 끝이 기출문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기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풀면서 아, 이 문제는 몇 학년도 몇 번 문제가 변형이 된 거구나, 아니면 어떤 기출문제의 아이디어가 그대로 사용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기출문제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 경지에 오르게 돼가지고 아, 이 문제는 어떤 기출문제를 변형했구나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사설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평가원스럽다라는 말을 조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평가원스럽다라는 말에 깔려있는 생각은 수능 문제는 언제나 깔끔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수험생들이 흔히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위험한 게, 요즘 나오는 수능 문제들을 보면 그렇게 계산이 깔끔하지도 않고 숫자가 이쁘게 떨어지지도 않거든요. 수능 문제는 깔끔하다라는 생각만 갖고 문제의 계산을 끝까지 하지 않는 습관이 들이게 된다면 정말 수능날 큰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 없이 어떤 문제든 끝까지 계산을 하고 문제를 가리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어 공부법은 컨텐츠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기출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국어 문제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 어떤 스킬을 안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문제풀이 방법을 익힘으로써 빈문학을 읽거나 문제를 푸는 실력이 근본적으로 갖춰진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본인만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평가원 지문들을 보고 문제를 풀면서 아, 이 평가원 출제자들이 어디에서 문제를 만들고 또 내가 어디에 힘을 줘서 읽어야 이런 문제들을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끊임없이 하면서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시간 투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물리원 공부를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문제를 딱 세워 놓은 다음에 이 문제를 이 방법으로 풀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면서 본인의 실력이 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푸는 연습을 하면은 약간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실전에서 내가 이 역학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 문제를 푸는 두 가지 방법이나 숙련이 돼 있는데 설마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도 내가 이거를 못 풀까? 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장에 시험을 치러 갈 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시험을 치러 가게 되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서 마인드로 나는 무조건 서울의대를 간다 라는 생각으로 화투를 선택을 했는데, 그 뒤에 남은 거는 제 선택에 대한 후회뿐이더라고요. 난이도는 난이도대로 어려운데 잘하는 친구들은 귀신같이 50점을 받아내고 공부할 컨텐츠는 부족하고, 그래서 화투가 되게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투를 선택하시는 분께 조언을 드리자면, 제가 되게 효과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투 문제집을 하나 산 다음에 주말 저녁에 마음을 잡고 앉아서 그 책을 끝까지 다 푸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그래서 다 풀 때까지 내가 몇 시간이 걸렸고 800개? 500개 정도 문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틀리는지를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책 표지에 써놓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책 한 권 사가지고 써놓고, 이런 식으로 제가 12권을 끝냈는데 한 6권쯤 끝냈을 때부터 뭔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내년에 갈 곳은 의대 아니면 군대다, 이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쉴 때나 아니면 좀 주말에 늦게 일어날 때 되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인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나 하고,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앉아있는 시간에 집착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오래 앉아있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생각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조금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재수를 하실 때 좀 쉬엄쉬엄 몸도 생각하시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약간 제가 생각해도 자신감 빼면 시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인데, 재수 3수가 생각보다 제가 잘 이겨내기가 어려웠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은 바닥에 떨어진 본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은 앞으로 주어진 1년 동안 옆에서 힘써주시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감사하면서 눈앞에 놓인 공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대학 합격증을 받은 본인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래퍼 중에 스윙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사인 볼트가 왜 가장 빠른지 아느냐? 그거는 끝까지 갔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도 지금 후배들이 물어보면은 저는 시대인재 학원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수까지 했는데 이제는 시대인재가 아닌 곳에서의 재수는 상상하기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